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현민입니다. 지금 저는 리본카 청라 지점에 나와 있어요. 자동차를 구매할 때는 대부분 어떤 차를 고르게 돼요? 그냥 뭐 감가 방어도 잘 되고 국산 차면서 수리비도 저렴하고 그냥 무난무난하게 그런 자동차들을 구매하잖아요. 근데 그런 평범한 자동차들을 싫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특색 있는 그런 자동차들을 한번 준비해 봤어요. 대신에 그냥 특색만 있으면서 가격이 아득히 비싸지면은 사실 그거는 우리의 선택지에 잘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특색 있으면서도 가격도 모두 한 1000만 원대로 내려오는 그런 차량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바로 BMW의 1시리즈 차량입니다. 1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한민국에서 정말 인기 있는 타입의 차량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차량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해치백 스타일의 자동차예요. 이 해치백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좋아하는 타입은 아니지만 실내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여유롭게 사용하기에는 정말 최적인 차량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건 하나가 뭐냐면 이 118D가 사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팔렸었어요. 한 2010년도쯤부터 해서 한 2019년 8년이 넘는 시간 동안 팔린 자동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초기형 버전이 있고 2015년 이후에 나온 차량들이 LCI 버전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 LCI 버전에서도 트림이 굉장히 많이 나뉘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봤을 때는 조이 라인하고 스포츠 라인 요 두 가지 정도가 제일 많이 있어요. 조이 라인 같은 경우에는 신차가 3,500만 원, 스포츠 라인은 그것보다 한 500만 원 정도 더 비싸서 4천만 원 정도가 됐었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가격이 비싸더라도 무조건 스포츠 라인을 추천드려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앞부분에 보면 LED 라이트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조이 라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할로겐 등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이 라인은 16인치 휠이 들어가고 16인치 휠이 생각보다 못생겼어요. 근데 이 17인치 휠, 스포츠 라인의 휠을 보면은 약간 휠의 형상이 M 스포츠 느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가격을 더 주더라도 스포츠 라인으로 오는 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스포츠 라인으로 오게 되면 측면에서 이렇게 스포츠 배지도 붙으면서 실내에서도 정말 큰 차이가 많이 나는데 실내도 잠깐 타보도록 할게요. 실내에 타서 시동을 한번 걸어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요 조그마한 디스플레이가 작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터치는 안 됩니다. 터치 안 되고 요 아래에 있는 조이스틱 요걸로 조절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뭐 멀티미디어나 이런 것들이 되기는 하는데 블루투스 연결 정도가 되는 거지 여기에 뭐 카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저는 이 자동차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인테리어가 제가 3 시리즈 F바디를 탔었기 때문에 향수 같은 걸 느껴서 그런지 굉장히 마음에 들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이 차량도 거의 한 8년 정도가 됐기 때문에 약간 올드한 느낌은 있는 게 맞아요. 있는 게 맞지만 우리가 실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옵션들은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후진기어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 들어오는 거 이런 것들도 그대로 들어가 있으면서 기어 시프터도 이렇게 전동식 기어 시프터를 쓰고 있어요. 이런 것도 굉장히 좋죠. 저는 이 차량에서 가장 큰 장점을 꼽아보라 하면 한 두 가지 정도로 꼽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연비입니다. 차체가 굉장히 작고 가벼운 공차 중량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를 2000cc 4기통 디젤로 끌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비가 정말 미쳤더라고요. 실제로 고속도로나 이런 데서 운행을 해본 사람들이 얘기하면 보통 20km 중반대가 나오고 조금 내가 발컨을 하겠다 라고 하면은 30km까지도 무난하게 찍어주는 연비를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 조그마한 차체에 한 150마력 정도 되는 2.0에서 터보 디젤 엔진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운전하는 재미가 그렇게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진짜 큰 장점은 1시리즈가 풀 체인지를 겪으면서 전륜구동 방식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차량까지만 하더라도 후륜구동 베이스의 자동차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운전하는 재미도 정말 있으면서 연비까지 좋다 보니까 한 명, 두 명 정도만 타겠다라고 하면은 이보다 좋은 차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연비도 좋으면서 재미까지 있는 이 1시리즈가 지금 대략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냐라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1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포츠라인 기준으로 했을 때 신차 출고가가 4천만 원 정도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이제 한 10% 정도 할인이 들어가서 보통은 3천만 원 중반 요 정도의 차량을 뽑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나왔던 1시리즈가 한 7년 정도에서 8년 정도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주행거리가 한 7, 8만 정도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1000만 원 초반대 정도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아반떼 AD보다 저렴한 거예요. 요즘 아반떼 AD 가격이 어느 정도 되냐면 삼각대라고 부르는 애들이 한 1000만 원 중반대 정도 하고요. 아반떼 AD 그 둥글둥글한 그 차량들이 보통 1000만 원 초반 정도의 가격을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BMW에 스포츠 라인까지 들어갔는데 요 정도 가격이다? 이 정도면은 진짜 가성비 좋은데?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서 118D를 첫 번째로 보여드렸어요.
다음은 아우디에서 나온 A4 차량입니다. 아우디 A4는 방금 전에 봤던 BMW 118D에 비하면 엄청나게 큰 차량이긴 해요. 아우디 A4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준중형 세단이다 뭐 요렇게 생각을 할 법 하잖아요. 근데 전장 길이만 보더라도 한 4700mm가 넘기 때문에 아반떼보다도 전장이 더 긴 차량이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반떼보다 실내 공간이 더 크냐라고 하면은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독삼사에서 나오는 세단들은 뒷좌석 공간이 굉장히 좀 협소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실내 공간이 크다라고 예상하고 사시면 안 돼요.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 A4 그 다음에 뭐뭐뭐뭐 TFSI 뭐뭐뭐뭐 TDI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TFSI는 기본적으로 가솔린이라는 뜻이고 TDI는 디젤이라는 뜻입니다. 요 뒤쪽에 달려있는 문자 앞에 있는 숫자가 이 차량의 엔진과 제원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하거든요. 이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엔진 출력도 훨씬 좋고 옵션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더 좋아지기 때문에 요 숫자와 명칭 요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옆에 있는 이 차량은 40 TFSI에 해당하는 차량이에요. 40 TFSI에 해당하는 만큼 요 앞에 LED 헤드라이트라든지 범퍼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멋있게 나와 있는 편이에요. S라인이 달리게 되면 에어 인테이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과격하게 나와 있는 편이긴 하지만 요 일반 모델만 하더라도 생각보다 되게 멋있게 나와 있죠. 근데 저는 이 아우디 A4 진짜 추천할 만한 게 뭐냐면 실내에 있거든요. 실내 잠깐 보도록 할게요. 아우디 A4 실내에 들어와서 시동을 한번 걸어서 보면요, 기본적으로 디젤 엔진이 아니라 가솔린 엔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엔진의 떨림이 심하다든지 그런 것들은 전혀 없어요. 그냥 부드러운 가솔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BMW만 하더라도 뭐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작고 뭐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근데 아우디에서는 그런 걱정은 조금 덜한 편이에요. 여기 가운데 센터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대로 있으면서 너무 옛날 차량처럼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 그런 것들이 조금 좋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40 TFSI 같은 경우에는 2.0L 터보 가솔린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190마력 정도의 출력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대 중후반이나 30대 초반 정도에 딱 처음 차량을 구매해서 가지고 놀기 딱 좋은, 어딘가 이동하기도 딱 좋은 그런 느낌의 자동차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거는 가격이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착한 가격이었는데 그거는 내려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니, 아우디 A4는 이런 것도 달려있어. 도어 하단부에 보면 이렇게 도어 라이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옵션을 진짜 신경을 많이 써줬는데?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런 아우디 A4 같은 차량들을 구매했을 때 이 차량을 얼마에 구입해서 어느 정도의 유지비를 가질 것인지 이런 것들도 진짜 중요하잖아요. 아우디 A4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출시될 때만 하더라도 한 4천만 원 후반 정도의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40 TFSI는 좀 비싸잖아. 30이나 35 뭐 이런 걸로 가면 좋지 않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30, 35, 40 이런 차량들이 신차가에서는 가격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더라도 중고로 내려오게 되면 가격 차이가 확실히 줄어들기 때문에 이왕 중고로 사서 가성비를 챙겼다면 옵션에서는 그렇게 포기하지 않아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A4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대략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냐, 지금 이 A4는 한 6년 정도 지났고 주행거리도 한 7, 8만 정도가 됐거든요. 그런 차량이 지금 가격이 1000만 원 중반이에요. 1000만 원 중반. 그러니까 우리가 삼각대에 살 돈 정도가 있으면 얘를 끌고 다닐 수가 있는 거야. 물론 어떤 분들은 당연히 이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아반떼는 훨씬 저렴한 유지비를 가지고 있지만 야, 아우디 A4 그거 타다가 고장 한 번 나면 그거 어쩌려고 그러냐 라고 하실 텐데, 옛날 같았으면 그 말이 당연히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수입 세단들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서비스 센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서비스 센터가 많아지는 만큼 수리 비용이나 유지비 이런 것들도 점점 다운되다 보니까 아우디 A4 정도면 아반떼나 이런 차량들의 수리비에서 그렇게 크게 차이나지 않는 선에서 수리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내가 그래도 아우디 수입 독삼사를 끌고 다니는 것들을 생각하면 나름 괜찮은 가격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겠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SUV 중에서 첫 번째 지프 컴패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거 나오자마자 바로 얘기하실 것 같아. 야, 지프 철수한다는 거 못 들었냐? 야, 철수한다는 애 차를 왜 가지고 나오냐? 라고 하실 것 같은데, 지프 자체가 철수하는 건 아니에요. 코오롱 모터스에서 더 이상 지프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거지, 지프가 속해 있는 스텔란티스 자체가 한국에서 철수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텔란티스에 속해 있는 차량들, 뭐 푸조라든지 지프 이런 브랜드의 차량들은 아직도 국내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 서비스 네트워크 도 유지가 되고 있어요. 지프 철수하는 거 아닙니다. 여튼 이 지프 컴패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을 때 한 준중형이나 소형 SUV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차량입니다. 지프라고 하면은 뭔가 랭글러나 그랜드 체로키 이런 차량들만 만들 것 같지만 레니게이드 같은 차량도 있고 이렇게 컴패스 같은 차량도 있어요. 저는 이 지프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걸 한번 꼽아보나 라고 하면은 뒤쪽에 있거든요. 뒤에서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뒤쪽에서 보면 제일 마음에 드는 거, 뭐 디자인이야 뭐 이런 것들 뭐 그냥 다 제쳐두고 전 제일 마음에
마음에 드는 거는 요 4x4입니다. 4x4. 우리가 옛날에 그 찝차 하면은 기본적으로 사륜구동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4x4를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준중형이나 소형급에 해당하는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사륜구동이 들어가 있어서 오프로드나 험로 이런 곳들을 주행을 하더라도 전혀 문제없이 탈출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뭐 BMW나 아우디 대비해서 그나마 신차에 제일 가까운 그런 차량이다 보니까 실내에서 다른 차량들과 차이점이 좀 명확하게 갈리거든요. 그래서 실내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실내에 들어와서 시동 잠깐 한번 걸어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요 가운데에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으면서도 동시에 이 안에서 애플 카플레이나 이런 것들도 활성화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컴패스 같은 경우에는 4휠 드라이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터레인 모드를 모두 조정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실내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면은 SUV답게 굉장히 널찍널찍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서 위쪽으로 보면 굉장히 넓은 부분이 열리는 글라스 루프가 위쪽에 있기 때문에 심지어 그 글라스 루프가 썬루프처럼 열리는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소형 SUV들도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 그 소형 SUV가 너도 나도 굉장히 많이 타고 도로에서 정말 많이 보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보다는 좀 더 독특한 차량을 타고 싶어 라고 하는 약간 홍대병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괜찮은 차량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본 이 지프 컴패스가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정도가 됐고 주행거리는 한 3만 킬로도 안 됐어. 그런 차량이 지금 현재 가격이 한 1000만 원 중후반대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만 킬로도 안 탄 준중형에서 소형격에 해당하는 그런 SUV가 1000만 원 중후반대 가격이라고? 라는 것들을 생각하면 진짜 놀랍지 않아요? 지난번에 소형 SUV 편 보여드리면서 셀토스 같은 거 볼 때 어땠어요? 비슷한 연식인데 주행거리는 아득히 높으면서 거의 1000만 원 중후반대에서 1000만 원 후반대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지프 컴패스는 그래도 수입차에 해당하는 차량이고 신차 가격도 국산차에서 생산되는 차량들보다 더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산 소형 SUV들보다도 더 낮은 가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내가 그런 흔한 차량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면 지프 컴패스도 진짜 괜찮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드네. 다음은 폭스바겐 티구안입니다. 티구안이라는 차량 자체가 글로벌로 봤을 때도 굉장히 많이 팔렸던 차량이고 준중형 SUV에서는 교과서라고 불릴 만큼의 정석적인 기능들을 모두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티구안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티구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외관의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빼어나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지금 2018년쯤에 나왔던 폭스바겐 티구안인데 엄청나게 예쁘다라고 하기는 조금 뭐하지만 디자인 되게 별로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차는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굉장히 팬시하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확 이끌었던 그런 차량들은 한 몇 년 정도 지나고 나면 옛날에는 되게 멋있었는데 말이야 지금 보니까 조금 별로다, 약간 촌스럽다 라고 느끼는 경우의 차량들이 좀 있잖아요. 티구안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달라요. 처음 봤을 때 그냥 무난하네 라는 느낌이 지금 현재에서도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쭉 이어진다는 게 이 차량의 디자인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파워트레인이 2.0 TDI 버전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유로6 뭐 이렇게 넘어오면서 이제 디젤 게이트가 열리면서 한 2년 동안 판매 중지됐다가 다시 팔렸다가 했었던 그런 차량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때 당시에 티구안들이 이슈의 중점이 되면서 감가도 꽤나 많이 된 편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티구안 같은 경우에는 진짜 트림 설정을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트림이 총 4가지 정도가 있었어요.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티구안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정도에 해당하는 2.0 TDI 프리미엄이에요. 최소한 프리미엄까지는 올라온 차량들을 구매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옵션적으로 차이가 정말 많이 나는데 이 옵션적으로 어떤 것들이 차이 나는지 뒤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차이 나는 게 뭐냐면 뒤쪽에서 트렁크 버튼을 딱 눌렀을 때 이렇게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죠. 제일 낮은 아래 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 전동 트렁크가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프리미엄 등급 이상으로 올라오는 차량들을 구매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티구안 같은 경우에는 4400mm가 넘어가는 정도의 전장 재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내 공간이 좀 적거나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준중형에 해당하는 트렁크 공간 그대로 나오고 있고요. 4대2 대사 폴딩이 되기 때문에 2열 4대2 대사 폴딩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분들이라면 꼭 수입으로 넘어가야겠죠. 국산은 6대사 폴딩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실내로 넘어갔을 때에도 진짜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건 2열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생각보다 넓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뒤쪽에 사람들이 한 2~3명 정도 탄다고 하더라도 무릎 공간이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면서 1열에도 옵션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1열도 한번 잠깐 앉아보도록 할게요. 자, 실내에 들어와서 시동을 한번 걸어보면요, 아무래도 디젤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 자체는 어느 정도 있는 편이긴 해요. 근데 실내에 타서 문을 딱 닫으면 별로 그렇게 소음이 잘 느껴지는 편은 아닙니다. 사실 디젤 게이트 터지면서 CO2를 얼마나 배출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속인 거는 맞는데, 확실히 디젤을 정말 오랫동안 만들어 왔던 애들이라서 그런지 엔진 하나는 기깔나게 잘 만들기는 해. 그러니까 왜 그것이 테스트 성적을 숨겨가지고 말이야. 아유,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시간이 조금 지난 상태의 엔진이라고 하더라도 핸들의 떨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로 없다는 거. 그리고 준중형 세그먼트에서 거의 교과서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의 실내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센터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죠. 이 센터 디스플레이에서 터치로 모든 것들을 조절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미디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만들어 놨고, 핸드폰하고 연결해서도 다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앞차와의 차간거리를 조절하는 버튼 이렇게 들어가 있죠. 실내에 뭔가 이렇게 난잡하거나 복잡하거나 이런 것들 없이 1열 공간 넓게 마련되어 있으면서 운전석에 한해서기는 하지만 전동 시트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엄청 뛰어나진 않는데 이 정도면은 그래도 있을 만한 거 다 있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기능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티구안이 폭스바겐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많이 팔리는 볼륨 모델이 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티구안 같은 경우에 신차로 출고됐을 때만 하더라도 한 4천만 원 초중반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6, 7년 정도가 지났고 주행거리도 5만 킬로가 넘어가는 그런 티구안이 지금 현재 가치가 어느 정도를 유지하고 있느냐, 1,000만 원 후반대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 후반대에 우리가 살 수 있는 SUV가 뭘까라고 생각해보면 세토스 정도 살 수가 있고, 조금 무리하면 스포티지 더 볼드에 해당하는 구형 준중형 SUV 정도를 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가격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산차나 수입차나 가격이 거의 차이가 없을 때 수입차도 내가 한번 끌어봐? 라는 생각이 들겠더라고요. 물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국산차 대비해서 서비스 센터 수도 살짝 부족하고 뭐 수리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더 높은 편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요즘 들어서 이런 2010년도 후반대 정도 나왔던 차량들은 고장률이 그렇게 높지도 않을 뿐더러 국내에서 수리할 수 있는 서비스 센터 지점 같은 경우도 조금 더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티구안 같은 경우에도 나름 가성비 있게 구매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수입차 중에서도 한 1,000만 원대 정도의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는 차량들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차량들의 여러 가지 브랜드를 봤지만 처음에 봤던 BMW 128D가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요.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 디스플레이도 들어가 있고 심지어 연비도 좋아, 심지어 재미있는 차량이야 라는 것들을 좀 종합을 해보니까 저는 크기가 조금 작더라도 BMW 128D가 진짜 마음에 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오늘 봤던 여러 가지 차종들 중에서 나에게 가장 어울릴 만한 차량은 뭔지 댓글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유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